안녕하세요. 원성도 TV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끊이지 않는 재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영상은 Y라고 하는 WHY 왜라고 하는 유튜브의 영상을 많이 참작했고 또 자료들을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제 말씀이 아닌 제가 드리는 말이 아닌 것은 그 자료에서 나오는 그런 원본들입니다. 중국이 현재 체제를 계속 유지하면 중국 내의 재앙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인데 왜 중국은 스스로 자멸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 사진은 지난번 홍수가 난 그 정저우라고 하는 그 지역의 어느 큰 공터에 이렇게 그 차량들이 몰려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진짜 사진의 크기는 이거의 수십 배가 되어서 차량 수만 해도 뭐 수천 대는 좋게 될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차들이 몰려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유심히 보면은 이 차들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시게 될 겁니다. 문들이 열려 있거나 또뭐 여기저기 여기 뭐야 오물이 묻어 있거나 이런 차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차들이 지난번 홍수 때 순식간에 홍수가 쏟아지는 바람에 그 지역의 터널이 한뭐 4개인가 5개인가 있답니다. 근데 그게 상당히 긴 터널들인데 여기에 갇혀 있었던 차들이 아니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은 자꾸 이런 사진을 내고 그 다음에 기사를 쓰는 그 외신 기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핍박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중국은 정말 우리가 지난번에 뭐 우한 봉쇄하는 거 이런 것도 봤지만 그저 자기 정부에서 맘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국가 단체이기 때문에 뭐 외신들 쫓아내는 것도 뭐 하고 싶겠죠. 그러나 워낙 이거는 자체 국내 사정이 아니라 세계 그 어떤 언론 사정하고 또 세계 정치 또 뭐 이런 세계의 질서 이런 것들하고 맞물리기 때문에 섣불리 하지는 못하지만 지금 중국이 상당히 난처한 입장에 있는 것 같아요. 어, 핸드폰 화면 속에 이 사진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여인이 그 화면 속에 있는 어떤 특별한 장면을 보고 놀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저는 못해요. 그러나 이 유튜버들은 이런 것들을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빌려왔어요. 시민들의 후너 발걸음을 통제하려고 싶어 이번 재난 사태에 대한 피해 사실을 제시도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었습니다. 일부 사진이 이러니 전체 사진은 어떠하겠습니까? 저는 중국에 대해서 제 유튜브에서 몇 번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요 바로 전에 것도 그랬고 또 이 다음 것도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어쨌든 1980년대 이후에 급작스런 발전을 하면서 세계 바닥 돈들을 끌어모으는 긁어 모으는 그런 모습을 저는 곳곳을 다니면서 많이 봤어요. 그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모은 다음에 모으는 동안에 2000년대에 그 서유럽하고 미국 경제가 약간 흔들렸어요. 그러자 그 전 세계인들이 그 미국 세계인이 아니다. 미국하고 중국이 어디에선가 그 회담을 하고 있는데 중국 회담의 한 고위 관리가 그 미국의 한 장관에게 장관님 예전엔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좀 많이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우리가 미국을 좀 가르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야지를 하면서 국제적으로 있기 어려운 그러한
무례함을 저지르기도 하는 그런 중국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 일대 일론이 뭐 중화 사상이니 뭐 이런 것들을 그 수천 년 됐다고 하는 중국이 요 근래에 몇십 년 뭐 이런 사이에 막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중국이 세계 제일 국가가 될 것이다. 이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있죠. 희생자가 300여명이라고 발표하며 며칠 만에 몇십 배는 넘는 희생자들이 늘었습니다. 화장터에 화장 못한 희생된 사람들만 19,577명이라는 증언이 나온 것인데요. 이를 위해 비난하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조금 우리는 흉내낼 수 없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있네요. 여하튼 전체주의에서는 그 사람이 우상화되죠. 그 제1 통치권자가 우상화되죠. 중국은 사실은 사람을 우상화하는 그러한 조직은 아니죠. 중국은 당이 우상화가 되어 있죠. 그래서 뭐 북한도 그렇지만 당이 결정하면 우리는 한다. 뭐 이런 충성심을 당에게 하지 사람에게 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표현하기가 조금 단번에 이렇게 표현이 잘 안 되니까 이렇게 사람 사진을 딱 갖다 대놓으면은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한 번에 똑같은 의미로 각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하죠.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자기네들이 우상시하는 그러한 지도자를 이 담벼락에다가 걸어놓고 비 맞고 눈보라 맞고 그 북경에 그 어마어마한 미세먼지 다 맞게 하고 그 다음에 그거 다 먼지 다 덕지덕지 묻고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의 그 쓸데없는 고집, 쓸데없는 과오, 가오라고 그러나요? 가오 이런 것들이 참 부질없는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시진핑 집권 9년 만에 중국에 못 살겠다. 나 다른 나라에 가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하는 사람들이 60만이 넘는다니 이게 겉다르고 속다른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일단은 밖으로 빠져나가서 뭐 관광 비자라든가 이런 걸 빠져나가서 거기서 망명 신청해서 나 이런 사람인데 중국 가면 나 핍박받고 잘못하면은 죽습니다. 저기 나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런 망명 신청을 하는 사람이 9년 동안에 60만이고 작년에는 10만 작년 한 해만 10만이 넘었다고 하니까 중국에 10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해외로 도망간다는 이 엄연한 현실에서 중국이 얼마나 골치가 아프겠습니까? 중국만 생각하면은 그들이 골치 아파하는 것이 느껴져요. 왜 중국은 이렇게 어렵고 골치 아픈 길을 가고 그 길을 포기하지 못하는 걸까요? 저는 첫째, 이 돈이라고 봅니다. 진짜 돈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듯이 모든 어떤 좀 얽히고 설킨 문제의 그 깊이 있는 곳에는 항상 돈이 있는 것 같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중국은 사실은 2차 대전 끝나고 어, 2차 대전 중에 아니면은 2차 대전 전에 중국이 이제 그 의아단 사건이라든가 아편 전쟁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패하면서 서양 문물이 막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럴 때 왜 중국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덩치가 크고 그래도 없는 게 없는 나라인데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조그만 서양 외국한테 이렇게 빌빌 매고 이 안방까지 뺏기고 이렇게 치욕을 당하는가 하는 생각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모택동 때지 그때가. 그래서 모택동이 상당히 많은 그 중에서 미국 사람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많은 교제를 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이 맞다. 우리도 미국식이나 이런 서방식으로 뭔가 좀 자유, 경제 이런 것들을 좀 개념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태동 때에 그것을 자리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그 등소평 때에 한 20년 집권하면서 그 부분을 다져놓고 그때가 이제 우리가 이제 젊었을 때인데 그리고 나서 그 뒤로부터 그 바탕 위에서 이렇게 그 발전을 해서 지금은 경제 대국에까지 이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중국이 경제 발전을 하는 결정적인 그러한 모티브가 그런 자금이 미국에서 흘러 들어올 때 그게 정상적인 뭐 주식이라든가 또 무슨 뭐 경제 개방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돈들이 대부분 지하의 검은 돈이라고 사람들은 의심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유대인 계통의 그 골드만삭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그런 그 겉으로는 세계 경제에 아주 큰 기여를 하는 그런 회사이지만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상한 짓을 많이 하는 그들의 돈이 상당히 들어와 가지고 중국 정부가 발목이 잡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다면 그 말이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들이 수렁에 빠진 것처럼 그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 생각과 연결되는 생각인데 그 검은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세상을 검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온라인으로 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온라인 앞에 줄을 세면 60억이 한 줄로 쫙 쓰고 누가 삐뚤어졌는지 다 골라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네들 하고 싶은 대로 60억을 관리하는데 그 60억이 너무 많다. 그들은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인류가 한 5억이면 좋겠다. 이런 말을 미국의 그 공공 어떤 공원에다가 큰 돌덩어리에다 새겨가지고 뭐 그런 신조로 막 써놓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 이 세상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 코로나19가 이게 그들의 소행 아니냐. 이런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중국은 그렇게 덩치는 크고 그렇게 뭐 돈은 전체로 묶어보면 많이 있는 것 같아도 그 국민들 개인 개인의 삶이나 또 지방 전체 골고루 퍼져 있는 그 문화 혜택이나 복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많은 그런 나라인데 거기다가 지금까지 온 그런 경제 시스템, 산업 시스템을 우리 다시 처음부터 다시 할 거예요. 할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중국 때문에 그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런데 그거를 해결을 못하고 그냥 끌려가고 있는 그런 중국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계인들과 어깨를 같이 겨루고 있는 최정상부에 올라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역시 또 취약점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정권이 잘 이것을 아울러 줘야 되는데 이것을 조율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서 북한이나 중국식으로 나라 틀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서 많은 국민들이 심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나라는 중국보다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자꾸 흔드는 세력한테 우리 국민들까지도 그런 힘든 그런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토요일 날 아침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좋은 주말 되시고 은혜로운 주일 맞이하세요. 안녕히 계세요.